다시 봐도 좋다. 오늘 리뷰는 바로 메가하우스의 베리어블 액션 하이스펙 유나이티드 슈퍼 아스라다 제로원. 드디어 저도 리뷰합니다. 슈퍼 아스라다. 일단 패키지는 메가하우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제품은 이제 3제로와 메가하우스의 콜라보 3메가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오늘 리뷰 베스트 아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박스부터 꺼내고 볼까요? 지금 요 겉에 골판지는 세로 박스지만 사실은 이렇듯 가로 박스입니다. 발매는 2026년 4월 하순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78만원입니다. 일단 3메가답게 이전에 아스라다 GSX 때부터 정말 높은 퀄리티를 자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슈퍼 아스라다 제로원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빨리 꺼내보고 사운드 들어보고 좀 기대가 큽니다. 일단 패키지부터 지금까지 중에 제일 고급스럽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게 금박 라인, 금박 이름, 금박 엠블럼까지 배경도 검고 금색으로 된 이 스고의 요 엠블럼까지도 잘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거보다 이 밑에 문구가 이거 보이나요? 가장 아래 문구. 유메오 지스겐스르 타메니 이키루.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산다. 이 아스라다의 키워드기도 했죠. 정확히는 키워드라기보단 이 AI 옮기기 위한 패스워드 같은 느낌이었을 텐데 그걸 또 요런 데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우측 위에는 2015년 제10회 사이버 포뮬러 월드 챔피언십 위너 첫 번째 우승 그게 이 위에도 이렇게 금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멋져요. 아주 멋져요. 여기에 바닥 쪽은 어떨지. 바닥 쪽은 저거. 배터리는 트리플 A 3개 사용을 하고요. SR521번 8개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라이트가 앞쪽에 4군데가 있거든요. 랠리 모드 라이트까지 해가지고 2개씩 써서 총 8개가 쓰이고요. 그리고 옆면 여기는 일반 글자로 되어 있네요. 이게 슬리브니까 이 안쪽에도 패키지 속이 있어요. 그리고 뒤는 아스라다 탑승하러 들어가는 하야토의 모습. GSX 여기서 지금 옮겨 타는 그거죠 지금. 그리고 레거드까지. 이게 구성 좋은데요 이것도. 그러면은 슬리브니까 벗겨봐야죠. 옆으로 쫙 밀어서 슬리브를 빼봅니다. 오! 이렇게 또 설계도면 같은 이 탑뷰에 이런 모습도 좋죠. 역시 이것도 은박이네. 어쩐지 선이 엄청 선명하네요. 빛반사되니까 굉장히 이쁘고요. 이쪽은 오히려 심플하죠. 나머지 부분들은. 그리고 이걸 또 벗겨주면 짜잔! 우와 뭐야 이거 뭐야? 따단! 우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명장면들이랑 여기도 대사 써 있어요. 지금까지는 기적이 아니야. 기적은 지금부터야 라든가 아스라다 챔피언 따러 가자 라든가 가운데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산다. 요것도 써 있고 밑에는 또 다른 대사들과 함께 부스트 온! 야, 각종 명장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가 있구만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들어주면 본체. 본체가 들어간 블리스터와 함께 그 안쪽으로 이제 2층 구조로 이렇게 사운드 베이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할까요? 참고로 여기 있는 안내 용지 같은 경우는 테이핑이 되어 있는데 배터리 어떻게 집어넣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구성 꺼내서 나열해봤습니다. 지금 아까 봤었던 부속품이라든가 베이스 같은 거 이외에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먼저 특전입니다. 오늘 리뷰하는 건 특전 버전이어서 특전 한번 뜯어볼게요. 짠짠! 약간 개발 비화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장 펼쳐보면은 슈퍼 아스라다의 각종 설정화들 좋고요. 뭐 이런 내부 이 설정화 같은 것들도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개발 스케치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맨 처음 디자인했을 때, 그리고 이게 픽스됐을 때, 이게 처음 공개됐던 이미지일 건데 여기 보면은 약간씩의 디테일이 다르기도 한데
좀 대표적으로는 이 헤드라이트 부분이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초기에는 라이트가 엄청 얇고 작았는데 이게 면적이 좀 넓어졌다? 이게 좀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었어요. 그거나 아니면은 이제 개발하면서 모델링 해가는 과정이라든가 그러면서 나온 이런 설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죠. 그리고 이제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게 뒤에 실려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두 가지 들어있는데 하나는 변형 및 뭐 배터리 관련 기본 취급 설명서입니다. 3메가 로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구성품 밑에 패키지에서 처음 꺼냈을 때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같은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변형 과정은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봐주세요 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변형하는 방법이라든가 등등등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로 가면 사운드 베이스에 뭐 배터리 어떻게 끼우고 뭐 버튼들 조작은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게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뉴얼은 사운드 베이스 설명서입니다. 예전 GSX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베이스의 빨간색이 전부 다 하나하나가 버튼이에요. 그 외에도 왼쪽으로 부스트 레버라던가 이그니션 버튼이라든가 뭐 대사 버튼 등등등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버튼 헷갈리니까 요 스티커도 들어있는데 3개 국어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제 3개 국어로 되어 있는 거니까 원하는 걸로 좀 부착을 해주면 되고요. 이 버튼 위에다가 직접 부착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부착하면 아무래도 조금 저는 그게 싫어서 그냥 매뉴얼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뒷장부터는 기본 사운드 베이스 버튼 설명과 함께 이 뒤로 이 버튼을 어떻게 연동하면은 이제 원작의 그 시퀀스가 연출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뭐 오프닝 연출이라든가 아니면 모드 체인지 연출이라든가 개인적으로는 에피소드 연출이 좋았는데 여기가 아마 TV판 25화일 겁니다. 신조의 슬립스트림을 붙어가지고 따라가는 하야토 그 연출이 나온다든가 뒷장부터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레이스. 그래서 오사무 씨가 전화로 알겠느냐 하야토 토네이도 뱅크다 하는 대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레이스의 마지막 장면까지 쫙 연출이 진짜 겁나 길게 들어가 있어요. 진짜 엔딩 대사까지 싹 들어가 있어요. 대사가 엄청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상황에 맞는 BGM들도 총 4곡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뉴얼 따라서 버튼만 눌러도 그 장면이 그대로 연출되는, 심지어 풀 재더빙 되어 있는 대사들이 나옵니다. 대박이에요. 아무튼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은 이제 아스라다 리뷰 먼저 한 다음에 그 뒤에 사운드 베이스 볼 거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특전이랑 매뉴얼 봤으니까 본격적으로 구성도 한번 봐야겠죠. 먼저 이따가 다 사운드 들어보겠지만은 요거 사운드 베이스입니다. 사운드 베이스. 그래서 스피커는 이 중앙 뒷부분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체가 연결될 부분들, 조인트, 그리고 여기가 코드죠. 그리고 우측 하단에 스고 엠블럼과 함께 스고 슈퍼 아스라다 01이라고 이렇게 멋지게 이름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연석 부분이 이 빨간색이 전부 다 버튼입니다. 다 버튼이에요. 막 딸깍딸깍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다 눌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왼쪽으로 가면은 짜잔, 이게 부스트 레버, 부스트 온 할 때 그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착착 해보면은 뽕이 차요. 심지어 이거 전원 넣어 놓으면은 레버를 내리는 거 그리고 앞으로 미는 거, 이 둘 다 사운드가 연동돼 있어요. 이따가 한번 들어볼 건데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이제 시동을 켤 때 이 이그니션 버튼 여기 잘 들어가 있고, 색깔 표현 잘 되어 있고, 메탈릭 컬러 잘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뭐 대사 버튼들이나 이제 중지 버튼, 그리고 리셋 버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는 바닥에 보면은 여기 배터리 박스가 있습니다. 드라이버로 열어주면 되고요. 트리플 A 3개가 사용이 됩니다. 그 우측으로는 온오프 스위치고요. 그 밑에도 레버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상태는 서킷 모드 또는 에어로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예요. 바닥에 납작하게 착 달라붙게 되겠죠. 근데 랠리 모드는 차체가 뜨잖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 박스 밑에 있는 이 레버 이렇게 당겨줄 수 있거든요. 당긴 상태면 이 중앙에 있는 코드가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랠리 모드일 때 차체를 띄우면 이 코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니까 위치 조정을 시켜주는 그런 레버예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 올리면 고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 다시 당기고 내려주면 되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코드만 띄운다고 랠리 모드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랠리 모드 접속 파츠라는 것도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제 차체의 뒷부분, 그리고 부스터 버튼, 그리고 차량의 앞부분을 받쳐줄 겁니다.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이 베이스에 있는 부분에 끼워주면 돼요. 차량의 앞부분 띄울 거 조인트, 그리고 차량의 뒷부분 앞에 보면 여기 웬 막대 같은 게 하나 솟아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부스트를 눌러줄 그런 친구인데 이것도 연장을 시켜줘야겠죠. 연장 조인트고요. 그리고 차체의 뒷부분을 받쳐줄 뒷부분 조인트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쪽은 양쪽에 후크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탁 걸어준단 말이죠. 되게 튼튼하게 고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버 당겨서 가운데까지 올려주면 요러면 이제 랠리 모드의 차체를 띄우기 위한 그런 준비가 완료되는 건데, 뭐 가운데 코디아 다시 내린다 치고 이렇게 내린다 치고 앞에 것도 그냥 바로 빼주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 부스트 버튼용도 그냥 빠지는데 이 뒷부분은 그냥은 안 빠져요. 후크가 걸려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베이스 제거 보조 툴입니다. 아무래도 이 후크를 힘으로 그냥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단 부스트 레버를 뒤로 제껴 놓은 다음에 뒤에서부터 이 툴을 밀어 넣으면 후크가 양옆으로 벌어지거든요. 이때 빼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체를 이 위에 올렸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서킷 모드나 에어로 모드 때 결국은 이 후크가 또 한번 본체를 잡아둘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걸 밀어 넣어서 빼면 되는 거죠. 되게 편리한 툴입니다. 그리고 전용 공구! 이 앞부분이 일자 드라이버처럼 뾰족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공구고요. 뭐 커버를 열거나 할 때 틈새에다가 밀어 넣고 이제 파츠를 조작하기 편하게 만들어줄 그런 공구입니다. 그리고 본체용 안테나! 일단 드라이버가 탑승하고 있는 곳 위, 천장 위에다가 끼워줄 안테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든 사이버 키! 아스라다 전용 시동 키입니다. 이게 들어있을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 풀 메탈이네요. 거기에 메탈릭 골드, 실버, 그리고 블랙 부분도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들고 탁착 하면은 갑자기 아스라가다 삐삐삐삐 하면서 이제 전원 온 하는 그런 거기도 했죠. 이 사이버 키가 왜 들었냐? 이 손잡이 윗부분, 여기 검은 색깔 3개 찍혀 있는 부분, 여기가 자석이에요. 그래서 요 헤드라이트를 자석으로 온오프 하거든요. 이 사이버 키를 갖다 대면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드라이버용 벨트입니다. 하야토를 탑승시켰을 때 사용을 할 탑승시 벨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도 뭐 아스라다 GSX 때도 한번 봤던 느낌이긴 한데 검은색의 벨트, 빨간색의 포인트, 실버 이런 버클 부분까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미 하야토 액션 피규어 교체용 손! 교체용 손은 스티어링을 쥐기 위한 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자미 하야토는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인데 이 피규어 이전 GSX에도 있지 않았나 싶어서 GSX에 카자미 하야토를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근데 팔 각도가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뭐 헬멧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똑같죠. 바디 사이즈도 똑같네요. 딱 팔을 더 굽혔냐 안 굽혔냐 정도 차이인 것 같고, 요 복장 자체도 흰 색깔, 빨간 색깔 라인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발 같은 경우도 빨간색의 포인트나 이런 거 다 잘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 스고 팀의 헬멧을 잘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헬멧 자체도 매끈합니다. 거기에 뭐 특유의 파란 색깔과 흰 색깔 라인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등 부분에도 이렇게 스고 팀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멋지고요. 그리고 이 복장 자체의 주름 표현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피규어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릴 수도 있겠고, 팔을 들고 내리고 할 수도 있겠고, 허리 가동은 따로 없지만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들고 무릎도 이렇게 쭉 90도 굽혀줄 수가 있죠. 다양하게 좀 이렇게 포즈를 잡아주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하야토 피규어를 아스라다, 그것도 슈퍼 아스라다에 태울 때는 이 다리를 제거합니다. 정확히는 무릎부터 이 발까지 부분을 제거를 하고 탑승을 시켜야 해요. 아무래도 내부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리고 다리가 너무 길면은 탑승시키기 힘든 구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아스라다 본체 남았죠? 그 전에 아까 잠깐 봤던 이 안테나 먼저 끼워주도록 합시다. 아스라다의 윗부분에 이렇게 틈새가 하나 있습니다. 이 틈새에 맞춰서 안테나를 샤샥
이렇게 깔끔하게 끼워주면 완료. 그리고 뒤에 있는 윙 부분이 아마 이거는 에어로 모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 꺼내면.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기고 위로 들어서 제대로 서킷 모드로 만들어주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혹시나 처음 꺼냈을 때 이 프론트 부분이 벌어져 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잡고 이 안쪽에 볼 조인트로 되어 있거든요, 연결부가. 그래서 이 볼 조인트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가운데가 자석으로 탁 하고 붙어요. 그래서 붙은 걸 기점으로 이 뒷부분이 딱 연결될 수 있게 하나로 이렇게 잘 모아주면은 패키지에서 꺼낸 직후에 서킷 모드의 완성입니다. 자, 그럼 본체인 슈퍼 아스라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시 일단 하이스펙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크다. 그 사이즈감이 아주 좋다. 정면에서 보더라도 역시 멋진 그런 모습인데요. 하이스펙으로 처음 나왔던 슈퍼 아스라다도 가지고 있었고 리뷰도 했었다 보니까 스타일의 차이라고 하는 게 꽤 크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확실히 멋은 이 하이스펙 유나이티드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봤을 때 특유의 볼륨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느낌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또 오래간만에 비교를 위해서 짜잔, 하이스펙 처음으로 나왔던 슈퍼 아스라다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박력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확실히 처음 나왔던 슈퍼 아스라다가 애니메이션 느낌 물씬 나는 디자인으로, 그러니까 설정화스럽게 나오긴 했지만 요 프론트 사이즈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뒤쪽에 있는 윙 사이즈감, 아니면 부스터의 두께감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는 유나이티드 쪽이 이게 박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뒤에서 보면은 이 부스트 부분의 분위기가 아예 달라요. 아예 원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느낌이 이거죠. 빨간색 외장에 이제 건메탈로 되어 있는 내부 이런 건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겉으로도 이제 메탈릭 컬러들이 노출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레인지가 가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부 디테일도 훨씬 멋지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색깔도 많이 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이즈 차이도 좀 나더라고요. 이게 기존 거는 약 25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하이스펙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이게 28cm 정도 됩니다. 확실히 사이즈가 좀 더 커요. 자, 그럼 정면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프론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바깥쪽 굉장히 샤프한 디자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전보다도 더욱 샤프하고 뾰족하고 좀 큰 느낌도 있어요. 어느 정도냐? 아까 비교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프론트 부분의 분위기가 아예 달라졌어요. 아예 스타일이 아예 달라서 이것도 꽤나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파란색도 투톤으로 되어 있는 메탈릭 컬러고요. 확실히 윗부분이 훨씬 진한 파란색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 데칼도 꽤나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데 3모드 베리어블이라고 이제 3단 변형을 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기도 하고요. 이런 뒷부분에도 이런 색깔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되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아주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하얀색 외장 부분은 스고 아스라다 팀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다거나 이제 노스텝 데칼이라든가 여기 스고 팀 엠블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들어가 있고, 밑에는 코우션도 있네요. 여기에 카 넘버 30 중요하죠. 네,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회색이랑 흰색 투톤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쪽도 파란색이 방금 요 옆에서 본 것처럼 안쪽이 진한 파란색, 바깥쪽이 좀 더 밝은 톤으로 해가지고 투톤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되게 촘촘하게 중간중간 이런 메탈릭 실버 포인트들까지 다 도색이 되어 있기도 하고, 흰색 부분도 다 이런 검은색 부분까지 다 도색이 되어 있는 거라 그냥 이 상태만으로도 깔끔하게 완성되는 외형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되면서 이 바깥쪽에도 작은 날개가 추가됐더라고요. 확실히 이전엔 없었던 그런 형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앞쪽 헤드라이트 부분, 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쪽도 파란색이 되게 다채롭게 쓰였습니다. 당장 진한 메탈릭 블루에 좀 더 밝은 메탈릭 블루, 거기에 슈퍼 아스라다 01 이름까지 들어가 있기도 하죠. 거기다가 패널 라인들에도 다 먹선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더욱 다채로워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솔직히 앞쪽 이런 끝부분까지 다 먹선 들어가 있는 데다가 클리어 옐로우, 안쪽에 메탈릭 실버 도색 다 돼 있고,
앞부분에도 건메탈 포인트에다가 이 뒤쪽 이런 안쪽까지도 지금 투톤 컬러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쪽도 날개가 이 아래쪽이랑 위쪽으로 작은 날개들이 추가가 되기도 했어요. 여기에 원래 있었던 이런 빨간색 포인트, 근데 메탈릭 레드로 되게 진한 컬러로 됐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이드 미러여서 이 뒤쪽은 또 거울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진짜로 반사되게끔. 그리고 앞바퀴 프레임 쪽도 여기도 되게 디테일한 게 메탈릭 컬러가 되게 많이 쓰였어요. 건메탈도 건메탈이지만은 골드도 투톤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조형도 굉장히 세심하게 되어 있는 데다가 이 뒤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에도 데칼이라든가 컬러들 되게 신경 써서 아주 멋지게 잘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퀴 개발 책자에 보면은 이 바퀴의 형상까지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끝부분에 너무 엣지가 서면 안 된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데칼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멋지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 아스라다 바퀴 특유의 휠 디자인도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이쪽은 빨간색이나 파란색 포인트들이 좀 더 추가됐다는 게 포인트겠네요. 이게 바퀴가 기존 거는 그냥 이런 디테일만 있고 패널 라인에 이런 먹선 정도 들어간 이런 형태였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차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단 클리어 블루로 되어 있는 캐노피 멋지게 되어 있고요. 요 안쪽으로는 아스라다의 사이버 시스템도 보입니다. 여기 살짝 보이죠? 그리고 뒤로 쭉 가보면은 여기 카자미 하야토의 이름이 적혀져 있기도 하고 차량의 윗부분 역시 뭐 회색이라든가 화이트라든가 색깔들 잘 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흰색 같은 경우는 펄 화이트입니다. 메탈릭 입자가 들어가 있는 화이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과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외에도 먹선도 먹선이지만 데칼도 되게 꼼꼼하게 들어가 있는 게 이 뒤쪽까지도 이런 빨간 색깔 라인 데칼까지 다 쓰였단 말이죠. 굉장히 신경 써서 디자인했구나 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옆쪽 역시 바깥쪽에 슬라이드 되는 부분이다 라고 써 있다거나 검은색 점점점도 다 도색되어 있는 거거든요. 되게 작은 부분인데도 이런 데까지도 먹선을 다 신경 써놓은 게 특징이기도 하고 앞쪽 인테이크의 요 테두리 부분도 지금 다 먹선 들어가 있죠 지금.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 아래쪽 이펙트 펜이 작동되는 부분이니까 이쪽 역시 잘 보면 약간의 날개가 추가됐다거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차량의 뒷부분으로 이어지는 이 뒷바퀴가 연결된 내부 프레임 역시 굉장히 멋지게 색깔들 되어 있기도 하고요. 부스터 같은 경우도 기본 메탈릭 블루지만은 여기도 약간씩의 메탈릭 레드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프레임이 살짝 노출되어 있는 이런 건메탈 포인트라든가 굉장히 디자인 멋지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스터 같은 경우도 앞쪽이 조금 더 밝은 톤의 메탈릭 블루, 뒤쪽 가장 넓은 쪽이 진한 메탈릭 블루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역시 투톤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여기도 여러가지 멋진 데칼들부터 시작을 해서 가운데 쪽도 파란색은 투톤 되어 있는 데다가 복잡한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날개 부분 역시 스고 아스라다 팀 노스텝 그리고 회색과 흰색 투톤이라든가 먹선 역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기도 하고 날개 끝부분 역시 아주 멋집니다. 스고 카넘버 30 거기에 날개스러운 디테일들 바깥쪽에 이런 작은 양각 디테일들이 아주 보기가 좋죠. 여기 앞쪽으로도 이런 내부 도색까지도 되어 있고 그대로 뒤쪽으로도 파란색이 투톤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보면 아예 차량 뒤에서 봤을 때가 또 굉장히 멋집니다. 일단 날개 뒤쪽에 이렇게 라이트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부스터 자체도 다시 보면 메탈릭 레드로 주변 다 들어가 있고 안쪽에 부스터 본체 여기 끝부분에도 지금 테두리는 색깔이 좀 다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LED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는 또 클리어가 쓰인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 클리어 위에 도색을 해놨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디테일 참 좋긴 하죠. 다른 것보다도 이런 밑에 배기구 쪽의 디자인도 굉장합니다. 디테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용 컬러감이라든가 배기구 자체도 클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LED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신경 써서 만들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차량의 바닥 부분 역시 다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메탈릭 컬러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가 이제 전원 연결 코드 부분이겠고 밑에서 보니까 랠리 모드의 라이트도 좀 보이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뒷바퀴 같은 경우는 요 내부 쪽도 도색이 다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뒷바퀴 사이에 있는 이 동그란 무언가가 보일 거예요. 이게 부스트 온 스위치거든요. 밑에서 이 스위치가 눌리면 부스터가 알아서 쫙 전개됩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스터 온! 이게 베이스에 올렸을 때는 아까 이렇게 동그란 기둥 같은 친구가 이렇게 밑에서 찔러줄 거거든요, 이거를. 멋있다, 씨. 부스트 온! 두 개가 동시에 촥! 거기다가 부스터 올라오는 것도 시원시원하게 올라오지 않아요? 이쪽 역시 내부 디테일도 신경을 쓴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안쪽에 내부 테두리도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거 전개됐을 때 안쪽 프레임 역시 도색이 또 꼼꼼하게 다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안쪽 여기 보이나요? 여기 펼쳐진 그 안쪽까지도 전부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무시무시합니다. 스프링 방식이기 때문에 넣을 때는 다시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부스터도 받겠다. 차근차근 앞으로 가죠. 이렇게 옆에 있는 이펙트 펜 살짝 뒤쪽에 가면 손가락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은 약간 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쪽을 당겨주면 뒷부분부터 빠지면서 그대로 이펙트 펜 오픈! 짜잔! 반대쪽도 마찬가지. 짠! 내부 디테일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죠. 메탈릭 컬러들도 좋고요. 랠리 모드 시에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랠리 모드라고 이름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펙트 펜 같은 경우는 돌아갑니다. 안에 축이 있어요. 물론 뭐 전동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요것도 놀랍죠, 일단. 그리고 전개 시 좀 멀리서 떨어져 보면은 이렇게 앞바퀴를 좀 가려주는 그런 역할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닥에서 보면 심플하게 약간 덕트 스타일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 메쉬 디테일도 있네요. 되게 작은 검은색이라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의외로 디테일이 작게나마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부를 보기 전에 바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위쪽 새틀라이트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외장을 들어 올려주면 짜잔, 안쪽에 새틀라이트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 내부 역시 색깔이라든가 이런 디테일에도 꽤나 신경을 썼죠. 실제로 새틀라이트가 사출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해치 오픈 정도만. 그리고 날개에 에어브레이크도 있습니다. 이 날개의 바깥쪽 넓은 면을 뒤로 한번 슬라이드 한 다음에 옆으로 그대로 펼쳐주면은 그대로 오픈되고요. 이 윗부분 역시 이렇게 싹 하고 들어주면은 짜잔, 실린더 가동을 하면서 안쪽에 디테일과 함께 오픈! 양쪽 다 가능하겠죠? 짠짠. 전개 후에 좀 앞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넓어 보이는 형태가 되긴 하지만 확실하게 에어브레이크 전개됩니다. 그럼 이번엔 정말 이 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픈하는 방법은 이 위쪽 안테나를 장착한 부분의 흰색 파츠를 먼저 들어서 뒤로 이렇게 가동시켜주고 캐노피를 앞으로 슬라이드 해주면 되는데 위로 살짝 들면서 뽑아주면 훨씬 편하게 뽑힙니다. 이렇게 앞쪽에 슬라이드하는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중간중간 관절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착시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픈하면은 앞으로 슬라이드한 모습처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완전히 들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가동시켜버리면 됩니다. 완전히. 잘 보면 맨 앞에 이렇게 아스라다의 사이버 시스템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뒷부분은 이거는 저거죠, 속도계 클리어 파츠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아스라다의 요 머리 부분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죠. 작지만 다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같은 경우도 다 잘 되어 있고, 앞쪽에 뭐 이런 모니터 같은 경우도 표현 다 잘 되어 있고요. 약간 부스터 포드 작동했을 때 그런 화면 같죠? 그리고 스티어링 좌우로 버튼들이라든가 동그란 디테일들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 오른쪽으로는 차량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작은 모니터,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로 접혀져 있는 게 이게 부스터 레버 같죠? 오른팔로 꺾어 줄 테니까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는 그 외에 다른 디테일들도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시트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하야토를 태워봅시다. 일단 손을 교체해 줄게요. 손이 이게 스탠딩 손이고요. 스티어링 잡는 손으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역시 무릎 관절을 뽑아서 다리를 좀 짧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차량의 벨트를 빼줍니다. 벨트는 손으로 빼실 거면 이 아래쪽부터 빼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자, 아래쪽을 잘 빼서 이렇게 아래쪽을 들어 올려서 잡고 그 다음 위를 빼주는 거죠. 짠, 이렇게요. 혹시나 핀셋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핀셋 쓰는 게 좀 더 편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야토를 태우죠. 그 다음 팔을 조정해서 이렇게 스티어링도 쥐어주도록 합시다. 어깨가 쏙 들어가게끔 만들어져 있네요. 딱 맞네. 그리고 벨트가 두 종류였죠. 이렇게 드라이버가 탑승했을 때를 상정한 벨트로 교체를 해줍니다. 어차피 연질이니까 마음 편하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아래쪽부터 먼저 집어넣고 뒤를 끼워준다. 자, 이렇게 벨트들 전부 다 채워주었으면 다시 닫아줘야죠. 자, 캐노피를 먼저 가지고 와서 슬라이드 하면서 잘 넣어주고 위쪽을 다시 덮어주고 짜잔! 하야토 탑승 완료! 그리고 베이스에 올리지 않아도 켤 수 있는 LED가 이 헤드라이트 쪽입니다. 프론트 쪽인데 이 사이버키 이 윗부분 여기가 자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라이트의 중간 부분 이렇게 터치 그리고 터치 해서 양쪽에 라이트를 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터치하면 꺼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베이스에 올리면은 요 부스터라든가 아니면은 배기구 아니면은 차량 내부까지도 LED를 켤 수 있는데 그거 이따가 베이스 올린 다음에 다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번에는 에어로 모드 체인지! 에어로 모드 변형할 때는 일단 뒤쪽 날개는 다시 넣고 내리면 날개는 됐고요. 이펙트 팬 역시 완전 꺼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울여질 정도로만 딱 여기까지만 뽑아주면 되고요. 대부분은 이 앞쪽 변형이죠. 먼저 라이트 부분을 좌우로 갈라서 이렇게 옆으로 펼쳐줍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연결부는 요 볼 조인트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잘 알고 진행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쭉 펼쳐주시고요. 이 파란색 부분의 외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닫아주면 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닫아주고 연결부를 뒤로 쭉 슬라이드로 옮겨주세요. 높낮이 차이가 꽤 나죠? 상당히 뒤로 이동을 한다. 뒤로 옮겼으면은 이 파츠 끝부분으로 가서요. 뒤쪽으로 슬라이드. 그 다음 이 끝에 있는 관절을 이렇게 90도 꺾어주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뒤로 슬라이드하고 끝부분을 90도 꺾어주고. 자, 벌써부터 앞쪽에다가 장착을 하진 않을 거고 일단은 이렇게 대기. 앞부분 먼저 나머지 변형을 해줘야겠죠? 프론트에 하얀색 외장을 그대로 위로 한번 들어 올려주고요. 이 안쪽에 보면 또 클리어 파츠가 접혀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바깥쪽을 잡지 마시고 안쪽에다가 손톱을 살짝 걸어서 슥 하고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잡고 역시나 안쪽을 잡고 그대로 천천히 이중관절 움직여서 바깥쪽으로 이 클리어 파츠를 빼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에다가 힘을 살짝 주고 안쪽을 잡고 움직여주세요. 쫙 빼준 다음에 지금 이 흰 색깔 외장을 들어 올린 것도 이중관절이거든요. 안쪽 관절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 흰색 파츠에 연결된 관절을 먼저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내려주죠. 내릴 때도 포인트가 있는데 살짝 아래쪽을 뒤로 밀면서 이 위쪽 흰색 길이 약간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꺼낸 클리어 파츠는 이 파란 색깔 경계선에 맞춘다는 느낌이고, 가운데는 역시나 파란색 부분 음각으로 파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맞춘다는 느낌으로 짜잔. 그 다음에 휀다를 갖고 와서 이 흰 색깔 부분을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볼 조인트 가동하면서 맞춰줄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짜잔. 여기도 자석으로 살짝 붙는 부분이에요, 참고로. 그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하나처럼 이어서 딱 그러면은 에어로 모드 완성! 정말 다운포스 확실할 것 같죠? 전반적으로 좀 박력 넘치는 느낌으로 디자인됐다? 특히나 앞쪽이 납작하다는 느낌보단 확실하게 이렇게 다운포스를 발생시킬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분위기 자체가 기존과는 다르다. 오. 정면에서 봤을 때도 특유의 볼륨감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고요. 뒤쪽 역시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아까 봤을 때랑 느낌이 다르죠. 날개가 납작하게 탁 깔려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슈퍼 아스라다의 에어로 모드 특유의 그 매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옆에서 볼 때 분위기도 상당히 멋지죠. 무엇보다 이렇게 흰색 외장이 뒤로 후퇴하면서 파란색 외장이 더 많이 드러났다라는 것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가 이 새로 나타난 라이트 부분, 여기도 이 랠리 모드의 라이트가 여길 또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터치해주면 이렇게 라이트들이 켜진다. 근데 이쪽은 한 번 터치로 바로 안 꺼지고 한 번 터치하고 한 번 또 터치해줘야 됩니다. 이 라이트가 한 번 터치하면은 또 뒷부분이 꺼져요. 이 랠리 모드 쪽이 꺼지고 한 번 더 터치하면 꺼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부스트
온 하는 거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뭐 에어로 모드, 서킷 모드 뭐 따로 구분을 짓지는 않죠, 슈퍼 아스라다는. 그러면 에어로 모드 봤으니까 랠리 모드 체인지 해보도록 합시다. 매뉴얼에서는 서킷 모드에서 랠리 모드로 변형을 하는데 일단 저는 에어로 모드에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날개는 그 에어로 모드 상태에선 그냥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바깥으로 뺄 필요는 없어요. 들어 올려놓고 이펙트 펜은 전부 다 꺼내줍니다. 그 다음은 또 다 앞쪽이죠. 일단은 양옆에 휀다는 들어 놓을게요. 아예 들어서 살짝 간격을 좀 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흰색 외장은 다시 잠시 들어 올려놓고 이 빼낸 클리어 파츠는 따로 다시 넣지 않습니다. 메인이 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 변형입니다. 먼저 이 파란색 프론트 부분을 앞으로 쭉 빼줄 겁니다. 그러면 안쪽에 요 랠리 모드용 파츠가 드러나죠. 이 위아래를 잘 잡고 살살살살 달래면서 뽑아주죠. 이러면 한 클릭 뽑힌 거고 위에 이 파츠는 다시 안으로 밀어 넣어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파란색만 밑으로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윗부분은 들어서 안쪽에서 아예 빼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이 윗부분이 좀 슬라이드해서 빠져있으면 안 빠지거든요. 이게 속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뒤를 밀고 확실하게 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윗파츠를 앞으로 슬라이드 하면서 이 양옆에 라이트 부분을 돌려서 빼줍니다. 짠짠. 그리고 이쪽 역시 이중관절이거든요. 이렇게 위로 계단 모양 만들어서 잠시 들어놓고요. 이러면 세 가지 파츠가 나옵니다. 파란색, 가운데 프레임, 위에 흰색. 이 상태에서 먼저 할 게 남아있다면은 요 바깥쪽 파츠, 얘를 뒤집어줘야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이 점 3개 찍혀있는 파츠, 얘가 뒤로 슬라이드 하거든요. 이러면 공간이 만들어진 거고 이 파츠를 바깥쪽으로 슬라이드해서 빼준 다음에 뒤집어주세요. 근데 뒤집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작은 날개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게 또 프레임에 걸립니다. 그래서 살짝 중간에 위로 한번 슬쩍 들고 그리고 나머지를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안으로 밀착시켜주죠. 반대쪽으로 보면은 다시 이렇게 바깥쪽 일단 슬라이드 뒤로 하면서 열고 바깥쪽으로 한 클릭 뺀 다음 뒤집으면서 위로 한번 들고 나머지 완전 뒤집고 안으로 슬라이드. 그 다음 뒤집히면서 내부가 밖으로 나왔잖아요. 여기도 슬라이드로 닫아줄 수 있어요. 닫아서 또 틈새를 없애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닫아서 틈새 메꿔주기. 자, 이렇게 했으면 안쪽 공간도 다 사용을 했으니까 먼저 파란색 외장을 다시 슬라이드로 완전히 밀어 넣어 줄게요. 밑에서 보면 이 프레임 간에 간격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양 끝에 틈새만 살짝 보이는 정도, 안쪽은 완전히 메워진 형태가 되죠. 그리고 들어놓은 랠리 모드의 라이트 부분을 그대로 위를 살짝 덮어준다는 느낌. 이걸 완전히 쭉 당기면서 파란색을 완전히 덮어버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깔끔하게 덮여지는 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흰색 외장 당연히 살짝 내린 다음에 아까 파란색에서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랠리 모드의 라이트에 이 끝라인에 맞춘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 들어놨던 휀다를 살포시 다시 내려줍니다. 이때 포인트는 이 내려줄 부분에 딱 휀다가 들어갈 만한 이 음각으로 파여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맞춰준다는 느낌이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살짝 자석으로 착 달라붙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무리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변형을 하고 나면은 이 프론트가 바퀴보다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쓸리겠죠? 바로 바퀴를 차체에서 가동시켜서 뒷바퀴까지 전부 다 내려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짜잔! 이대로 바닥에 내려주면 랠리 모드 완성! 말 그대로 랠리 모드이기 때문에 오프로드도 상정한 그런 모드입니다. 덕분에 차체가 위로 확 하고 떠있는 느낌이죠. 카메라를 더 내려서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그림자가 보일 정도로 이 바닥 공간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앞쪽도 프론트가 확 떠있다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보니까 확실하게 좀 차체가 떴고 좀 두껍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서 꺼낸 이 랠리 모드용 라이트 부분도 이게 또 디테일이 살벌한 게 위에서 보니까 빨간색 점점점점점점 이런 부분도 다 도색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도색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역시 라이트가 짠짠 들어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라이트 온 되고요. 한번 터치하면은 바로 꺼지지 않고 짠 이렇게 랠리 쪽에서만 좀 꺼지고 한 번 더 터치해야 나머지가 꺼지면서 아까 에어로 모드 때도 썼던 라이트가 지금 꺼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모드를 전부 다 살펴봤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운드 베이스에 올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랠리 모드 올려보고 서킷 모드로 바꿔서 올려보고 해볼게요. 일단은 포인트라고 한다면
지금 지탱하는 지점이 세 군데죠. 앞, 중간, 뒤. 이 중간 부분은 코드니까 좀 그냥 논외로 치고 본체의 어느 부분이 지탱되는지 봅시다. 일단 뒷부분은 이 부스트 온 스위치가 있는 부분, 잘 보면 후크가 이 옆에 걸려요.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끝부분에 후크가 걸린다. 그리고 중간 부분이야 당연히 코드, 이 중간 부분에 있을 거고, 앞부분은 딱히 고정되는 거 없이 앞쪽 프레임을 지탱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랠리 모드 먼저 아까 사용하는 방법은 알려드렸죠. 이 뒷부분 끼우고 스위치 조인트 연장시켜주고 앞부분도 높여주고, 그 다음 아까 배터리 박스 뒤에 있는 레버 이렇게 누른 상태죠. 이게 스프링이라서 돌아옵니다.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쑥 끄집어내주고 다시 닫아주고 락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대로 일단 코드를 먼저 맞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뒷부분 락이 걸릴 거고요. 코드 연결도 될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나니까 진짜 랠리 모드에 딱 맞는 높이로 올라가네요. 부담 없이 짠 이렇게 내려놓으면 열심히 서킷을 주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랠리 모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궁금하셨을 건데, 부스트 온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이 베이스 사운드 온 오프가 필요 없이 되거든요. 기믹 자체는 물리적인 거라서. 그래서 부스트 온! 이게 스위치 켜면은 이제 부스트 LED도 다 나와요 이제. 근데 랠리 모드에서도 이렇게 참 멋지네요. 뒤 정면으로 놓고 한번 다시 볼까요? 부스트 온! 그리고 베이스에서 떼어낼 때는 이 뒷부분부터 일단은 밀어 넣어서 후크를 벌린 상태에서 천천히 코드 부분 제거하면은 알아서 빠집니다. 이 다음 랠리 모드 전용 조인트를 빼내는 거는 살짝 힘주면서 빼주면 되겠죠. 이제 팁이 있다 그러면은 뒤에서 밀면서 앞을 드세요. 이러면 잘 빠져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연장 파츠들도 다 빼주고 코드 내려주고 앞부분 빼주고, 그러면은 서킷 모드를 다시 올려보도록 합시다. 자, 서킷 모드로 돌아왔고요. 아까랑 동일하게 베이스 가운데에 코드부터 맞춘다는 느낌으로 장착을 해줍시다. 장착한 다음에 뒷부분 살짝 눌러서 고정. 자, 이러면 디스플레이의 완성이죠.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사운드 베이스 보도록 합시다. 일단 스위치부터 올려보도록 합시다. 스위치가 이 뒤에 있었잖아요. 배틀박스 옆에. 스위치 켜는 거부터 소리가 좋습니다. 스위치 온! 일단 여러 가지 버튼 한꺼번에 막 눌러보고 싶은데 일단 차근차근. LED가 어떤 게 켜지는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LED 스위치가 이 뒤에 있어요. 뒤에 보면 작은 버튼이 2개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왼쪽 걸 누르면은 차량 내부에 불이 들어옵니다. 빰! 보이죠? 계기판에 불 들어온 거 보이죠? 부스터 포드 작동했을 때의 느낌 같네요. 한 번 더 누르면 살짝 깜빡깜빡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게 되는 형태. 꺼질 때도 서서히 꺼지네요. 그리고 오른쪽 스위치를 누르면은 배기구 빰! 서서히 불이 들어왔다가 한 번 더 누르면 서서히 전멸하는 그런 느낌. 한 번 더 누르면 서서히 꺼지는 형태. 아까 라이트 부분이랑 합해보면은 불 들어올 수 있는 데는 다 들어오는 셈이죠. 그리고 부스터 작동도 한번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바로 사운드가 나올 거예요. 레버 내리고. 들으셨나요? 한 번 더. 잠깐만. 레버 내리는 것부터. 잠깐. 잠깐. 가슴이 막 벌렁벌렁한다. 부스터 온! 감동이야. LED도 계속 막 불 들어오고 막 부스터 막 깜빡깜빡 하는 느낌 나고 지금. 이게 한꺼번에 켜니까 여기도 불 다 들어오네 지금 보니까. 그러네. 이게 지금 차량 내부도 불 들어와요. 그러네. 이제 꺼졌다. 시간 지나니까 서서히 꺼지네. 뒷부분은 확인했으니까 이 앞부분 이제 차량 내부에 불 들어오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불 들어와요 지금. 이 밑에 빨갛게
그 모드 체인지 하는 부분 거기랑 같이 불이 같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 여기에 아까 봤던 스위치까지 켜주면 아 여기는 또 작동을 안 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그 LED 단독 스위치가 작동을 안 해요. 다 꺼진 뒤에 켜지네요. 그러네. 아주 멋진 기믹 같습니다. 참고로 레버를 이렇게 앞으로 민 상태에선 당연하지만 부스터가 안 들어가요. 다시 당겨준 다음에 넣어야 합니다. 근데 부스터만 봐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데 미치겠다. 그치만 진행은 해야겠죠.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빨간색들이 전부 다 버튼이라 그랬잖아요. 이 옆에도 다 버튼이고요. 어떤 게 무슨 버튼인지 설명을 하면은 일단은 오른쪽부터 뮤직 1 I will come, 그리고 그 왼쪽으로 뮤직 2 위너스, 뮤직 3 런 투게더, 뮤직 4 위너스 인스트루멘탈. 그러니까 가사 없는 위너스, 약간 엔딩 버전, 잔잔한 버전이 흘러나옵니다. 이거는 그 옆으로는 변형 사운드고요, 그 옆으로는 주행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이 대사 1 버튼, 그리고 이그니션 아래 버튼, 이게 대사 2 버튼, 그 아래가 대사 3 버튼입니다. 가장 아래 구석에 있는 버튼이 스톱 버튼이에요. 한 번 누르면은 흘러나오고 있는 모든 게 정지, 계속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리셋.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부스트 레버. 이건 방금 봤죠? 그럼 미리 알아둬야 하는 것들 좀 더 이야기해볼게요. 아까 스톱 버튼은 방금 이야기했고, 볼륨 업 다운 기믹이 있습니다. 이 이그니션 버튼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뮤직 1, 2 버튼이 볼륨 업, 볼륨 다운입니다. 해볼게요. 이그니션 버튼 길게 누르고 이 상태에서 볼륨 요 지금 오른쪽 버튼이 볼륨 업 버튼이고요, 왼쪽 버튼이 다운 버튼이에요. 이게 제일 작은 상태고 우리는 소리 들어봐야 되니까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하나만 내릴까? 엄청 큰데요? 그리고 스톱 버튼도 한번 눌러볼게요. 아무것도 흘러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번 누른다고 해서 다른 동작이 없고, 길게 한번 눌러보면 시스템 올 클리어, 드라이버 체크 프로그램 시도. 이렇게 올 클리어 됐다, 리셋 됐다 라고 아스라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대사가 흘러나오는 동안에 이 좌상단에 초록색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 램프가 꺼지면 해당 대사가 끝났다 라는 표시거든요. 이따가 대사 들어보면서 또 보면 재밌을 겁니다. 그럼 미리 알아야 하는 것도 끝났고 차근차근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프닝 시퀀스를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사실상 지금부턴 감상 타임인 거죠. 시작해볼게요. コンピュータによるナビゲーションシステムを搭載したレースマシン、サイバーフォーミュラの登場は F1 に代わる21世紀のニューレースマシンとして世界中の人々を熱狂させた。미치겠다. 스톱. 근데 이게 노래가 기본적으로는 전체가 담겨있긴 해요. 근데 다 들으면 역시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감동이다. 근데 이그니션 버튼 한 번만 더 눌러볼게요. 미치겠다. 그리고 리셋 버튼이 아까 아무것도 동작 안 했을 때는 시스템 올 클리어라는 대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무언가 동작을 하고 리셋을 하면 사운드가 다릅니다. 예. 그러면 시작이 됐으니 다른 버튼도 좀 몇 개 눌러볼게요. 미리 눌러봐도 괜찮을 게 주행음이랑 변형음이거든요. 주행음 들어볼게요. PT에서 나갔다. 지금 PT에서 나갔고, 엑셀 밟아서 지금 질주하고 있고요. 부스터 켰네요.
아, 이건 약간 그 주행 중에 캐릭터 대사 나올 때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아, 이게 시작이고. 아, 오케이. 자, 다시 리셋했고요. 이번에는 트랜스폼 변형음입니다. 아, 에어로 모드 체인지 한 것 같고요. 랠리 모드 체인지. 이렇게 두 개인가? 그런 것 같죠? 다시 리셋을 했고 그냥 BGM도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죠. I will come. 계속 들으면 안 되지. 위너스 그리고 런 투게더. 런 투게더. 그리고 요게 이제 인스트루멘탈. 네, 엔딩용이라고 했잖아요. 잔잔한 위너스. 요렇게 곡은 4곡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 눌러본 게 대사들이잖아요. 이 대사들은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이제. 대사 2번은 이제 변형 관련입니다. 한번 시퀀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 클리어. 가속세요. 요시, 이마다. 불쏘. 엔진 2回転でカウントスタート。いけ、スラダ대사 2번은 부스트 관련이었습니다. 근데 좀 이 뒤도 대사가 꽤 있거든요. 좀 들어볼게요. 다시 클리어하고. コースクリア。加速せよ。 코스 클리어 가속해라. よーし、今だ。 좋아, 지금이다. ブーストオン。 부스트 온. いけ、スラダ가라 스라다 하면서 약간 부스터 폭발. 뻥. 근데 이 뒤에 대사가 더 있죠. エアロモードチェンジ。 에어로 모드 체인지하고 이거 눌러야 될 것 같아. 요렇게가 또 에어로 모드 체인지겠고 한 번 더 들으면 랠리가 나오겠죠? ラリーモードチェンジ。 이렇게 더 있어요. ブーストカット。フルブレーキ。 부스트 컷, 풀 브레이크. タイヤグリップ 30% ダウン。バーストの危険あり。ピットインせよ。 타이어 그립이 30% 다운됐다. PT 내라. ブレーキングは危険。ステアリングで回避。 브레이크는 위험하다. 스티어링으로 회피해라. 라는 거고. コースクリア。加速せよ。 다시 よーし。 리셋. 오케이. 今だ。 이렇게 한 사이클. 이게 대사 2번 버튼입니다. 방금 하면서 트랜스폼 시퀀스까지 한번 쓱 본 거고 이러면 대사 2번에 관련된 거는 다 끝났거든요. 다시 되돌려 놓고 대사 3번 버튼으로 갑시다. 대사 3번이 그 25화 신조와 슬립스트림 대결하던 그 편이거든요. 갑니다. カズメ、プロのテクニックを見せてやるぜ。風見と新庄同時にスタートを切った。新庄君、風見隼人を潰そうっていうのね。いいわ、徹底的に追いやりなさい。最後の直線に勝負をかける。行くぞスラダー、スリップストリームだ。風見が新庄の後ろにつく。両をついた逆スリップストリームだ。ゴールまであと 1000m。スペリオンのエンジンは限界に達している。よーし、今だ。ブーストモードだろう。エンジン10回転でカウントスタート。
여기까지. 아, 이게 풀 재더빙. 아니, 이 애니메이션을 본 세대로서 그 기억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장면들이 막.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버튼 1번 아직 안 했거든요. 버튼 1번은 이제 마지막 레이스입니다. 예, 오사무가 이제 전화로 토네이도 뱅크를 공략해야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가 기적이다라는 대사부터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가죠. 아, 근데 대사 1번 첫 번째 일단 클리어 해놓고 하면은 오프닝 멘트니까 이거 듣고요. ナビゲーションシステムを搭載した 뭐 아니면 스킵하고요. 바로 스톱해도 됩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요. 시작해봅시다. いいか隼人、トルネードバンクだ。あのコーナーを制した者こそが藤岡に勝つ。チャンピオンになれ。お父さんのためにもな。必ず勝ってね。隼人は奇跡を起こしたんだもの。今までのは奇跡なんかじゃないよ。え？奇跡はこれからだ。さだ、足を取りに行くぞ。そのことは終わっていた。아, 요게 이제 마지막 화 직전이란 말이죠. 이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라스트 배틀 넘어가는 거거든요. 가봅시다. 隼人、二人で悔いのないレースをしよう。そのつもりだ。ワールドチャンピオン候補3人の戦いはいよいよここ藤岡サーキットに持ち込まれる。このコースを制しワールドチャンピオンの栄冠を勝ち取るのは果たして誰か。悔い隼人、お前と最後の決着をつける。この3周に俺の全てをかける。見ていて父さん、必ず勝つ。トルネードバンクだ。あそこをブースト全開で回る。君に耐えられるか。マシンと人間の限界を超える G。 耐えてみせるさ。アスラーだ、お前と一緒なら。やろう隼人、君の夢を実現するために。風見隼人ランドルオーバーテイク。しかし 6G を超えるという極限の重圧が2人に襲いかかる。ロトルを踏め、2人に勝つにはそれしかない。今コントロールラインを通過。さあファイナルラップだ。隼人、あなたの走りに今世界中が熱狂してるわ。勝って、必ず勝って戻ってきて。私の大好きな隼人。600キロの壁に挑戦する。気を失うかもしれないの。それでもか。やってやる。父さんは死を信じて。アスラーだ、お前を信じて。分かった。2人で限界にチャレンジだ。ブーストモードだろう。エンジン2回転へカウントスタート。風見隼人勝負に出る。
した私はサポートをしただけだ勝利は君自身の腕で掴んだんだありがとうアスラーダ最高の気分良きパートナーと出会えて私は嬉しい良きパートナーかそうだね最高のパートナーだよ強かったぞおめでとう君がチャンピオンだ新庄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やったね隼人こいつのおかげさありがとうアスカありがとうみんな私の負けねあの7人に負けたわ아, 여기까지. 아, 애니 한 편 다 본 것 같은데. 어우. 약간 팬으로서 진짜 가슴이 울컥해요. 가슴이 두근두근도 하는데 막 속이 울컥하면서 약간 그냥 쉽게 말하면은 엔딩 전체를 다 넣어준 셈이에요. 다 재수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버튼으로 강약 조절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어서 좀 감동입니다. 많이 감동이고요. 진짜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가지고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다 본 거거든요. 뒤는 없을 건데? 아, 뒤는 없어요. 이게 이렇게 끝입니다. 자, 그럼 엔딩 하기 전에 부스터 한 번만 더 볼게요. ブーストボートだろうエンジン2回転へカウントスタート 아, 다시 봐도 좋다.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은 앞서 발매한 이 하이스펙 아스라다 GSX의 베이스와도 연결시켜 놓을 수 있어요. 고정되는 건 아니고 딱 경사면이 딱 맞게 되어 있거든요. 갖고 계시다면 꼭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보십시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3제로와 메가하우스의 콜라보 3메가 베리어블 액션 하이스펙 유나이티드 슈퍼 아스라다 제로1 리뷰해봤습니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굉장한데 일단은 본체 슈퍼 아스라다 본체의 퀄리티도 상당히 높아요.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변형 시퀀스나 이런 것도 이전 발매했던 베리어블 액션 하이스펙 슈퍼 아스라다랑 좀 닮은 구석도 좀 있는데 더 안정적이게 된 부분도 있어요. 뭐 아까 이제 볼 조인트로 바뀐 부분이라든가 말이죠. 그래서 퀄리티가 더 올랐다 할 수 있겠는데 사운드 베이스 이거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했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번에 제가 인터뷰 하면서도 느꼈던 거지만은 그 대본을 다시 다 작성을 하고 성우분들 다시 다 모으고 그때 그 음향 감독님도 그때 그분을 모셔서 녹음을 진행하고 아니 한 사이클 전부 다 듣고 보니까 퀄리티가 너무 높은 거예요. 더빙 퀄리티가 왜 이렇게 높은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다 만져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돈값 하네. 어휴 미치겠어요 지금. 아무튼 이 사운드 베이스의 퀄리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뭐 부스트 레버도 굉장히 재밌는 기믹이기도 한데 그거 연동해서 사운드도 다 나오게 되어 있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단지 역시 방금 제가 뭐 돈값 했어요 라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기본적인 금액이 높아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혹시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만한 슈퍼 아스라다 다음엔 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지금 벅차오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정리해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시!